2024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총 500세대가 거주하는 이곳은 10년 된 중대형 아파트였다. 출근길 주민들이 분리수거장을 지나칠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장은 유난히 깨끗하다고. 다른 아파트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악취가 진동하는데 이곳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다.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는 칭찬글이 올라왔다. 청소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주민들은 관리비가 아깝지 않다며 만족해했다. 하지만 정작 관리소장 김동철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청소 용역 업체가 담당하는 건 주 3회, 오전 8시부터였다. 그런데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보면 이미 분리수거장은 깨끗했다. 이상하네요. 청소 아저씨들 오시기 전인데. 김동철은 환경미화원 박 씨에게 물었다. 박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희도 신기해요. 출근하면 벌써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누가 우리 일 대신해주는 건지. 김동철은 의문을 품었지만 곧 잊었다. 깨끗하면 됐지. 누가 했든 문제될 게 없었다. 하지만 11월 중순 상황이 달라졌다. 503동 박경희 씨가 관리사무소에 찾아왔다. 그녀는 분리수거장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힌 택배 상자가 찢어져 버려진 걸 발견했다고 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떡하려고. 김동철은 사과하며 CCTV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분리수거장에는 보안을 위해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영상을 되감았다. 11월 14일 오후 9시. 박경희 씨가 택배 상자를 버리는 장면이 나왔다. 송장을 떼지 않고 그대로 버렸다. 김동철은 계속 영상을 돌렸다. 밤 10시, 11시, 자정.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새벽 3시 47분,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다. 분리수거장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어두운 화면 속 허리 굽은 노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김동철은 화면을 확대했다. 노인은 천천히 분리수거함을 살폈다. 종이류, 플라스틱, 비닐, 캔. 하나하나 확인하며 잘못 버려진 쓰레기를 분류했다. 플라스틱 통에 들어간 비닐봉지를 꺼내 비닐함으로 옮겼다. 종이 상자에 붙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리고 박경희 씨의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 송장을 떼어내고 상자를 접어서 다시 정리했다. 새벽 4시 20분까지 33분간 노인은 묵묵히 분리수거장을 정리했다. 허리를 펴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김동철은 숨이 막혔다. 화면 속 노인의 뒷모습이 낯익었다. 그는 전날 영상을 다시 돌렸다. 똑같았다. 새벽 4시. 노인이 나타나 분리수거장을 정리했다. 일주일 전 영상, 한 달 전 영상, 석 달 전 영상. 모두 같았다. 매일 새벽 4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노인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김동철은 영상을 멈추고 노인의 얼굴을 확대했다.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다. 박성우 할아버지. 501동 503호에 사는 82세 노인이었다. 10년 전 입주 때부터 혼자 사셨다. 과묵하고 조용한 분이었다. 인사를 드리면 고개만 끄덕이셨다. 김동철은 지난 6개월간의 영상을 빠르게 훑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박성우 할아버지는 새벽 분리수거장을 지켰다. 김동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82세의 노인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남들 모르게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대가도 없이. 그는 영상을 저장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급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는 입주자 대표 5명이 모였다. 김동철이 CCTV 영상을 틀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새벽 4시에 분리수거장. 홀로 쓰레기를 분류하는 노인의 뒷모습. 김 회장은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다. 이게 매일이라고요? 네, 최소 6개월.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분리수거장이 깨끗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관리비를 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뒤에는 한 노인의 묵묵한 헌신이 있었다. 김 회장이 침묵을 깼다. 박성우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박성우 할아버지를 찾아뵙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6개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봉사해온 분이었다. 갑자기 찾아가 감사하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었다. 김동철은 먼저 할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입주자 명부를 확인했다. 박성우, 1942년생 82세. 2014년 11월 입주. 단독 세대주. 배우자나 자녀 기록은 없었다. 관리비는 매달 25일 정확히 자동이체됐다. 민원이나 요청사항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김동철은 501동 경비원 이 씨를 불렀다. 이 씨는 60대 중반으로 501동에서 5년째 근무 중이었다. 박성우 할아버지요? 정말 조용하신 분이에요. 매일 새벽 산책 나가시는데 인사만 하시고 말이 없으세요. 새벽 산책이요? 네. 새벽 4시쯤 나가셨다가 5시쯤 들어오세요. 비 오는 날도 안 빠지시더라고요. 건강하시나 봐요. 김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산책이 아니라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러 가신 거였다. 이 씨가 덧붙였다. 그런데 한 번은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 들고 계셔서 도와드리려 했는데 손살에 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김동철은 가슴이 먹먹했다. 82세의 노인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다. 그는 501동 같은 층에 사는 주민에게도 연락했다. 504호 최영숙 씨였다. 박 할아버지요? 착하신 분이에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데 항상 미소 지으시고 공손하세요. 그런데 너무 조용히 사셔서 계신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가족은 안 계신가요? 글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가끔 택배 받으실 때만 문 여시더라고요. 김동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11월 20일 오후 2시. 그는 입주자 대표회의 김 회장, 부회장과 함께 501동 503호를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박성우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신가요? 할아버지,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 보였다. 오래된 가구들이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거실 한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보이는 부부 사진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고 보리차를 내왔다. 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희가 오늘 찾아뵌 건 다름이 아니라 CCTV를 확인하다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김동철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드렸다. 새벽 4시 분리수거장. 쓰레기를 분류하는 할아버지의 모습. 영상을 보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남의 쓰레기를 만진 게. 김 회장이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감사드리려고 온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새벽 우리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고 계셨던 거잖습니까? 봉사라뇨.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셨나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0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제 아내가 아팠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할아버지는 액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병원 다니느라 집을 자주 비웠어요. 쓰레기 버릴 시간도 없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관 앞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더라고요. 제대로 분류되어서요. 누가 해주신 겁니까? 모릅니다. 쪽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분류된 쓰레기만 있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누군가 제 쓰레기를 대신 분류해 줬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알았습니다. 504호 최영숙 씨 남편분이었다는 걸. 그분도 그 후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김 회장은 숨을 삼켰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빚진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갚고 싶었어요. 그게 분리수거장 정리였군요. 네. 82살 먹은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도 못 들고 복잡한 일도 못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분류는 할 수 있더라고요. 천천히 하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요. 어차피 깨어있을 시간 쓸데없이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장에 갔습니다. 처음엔 30분이면 됐는데 요즘은 1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김동철이 물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의를 열었다. 이 감동을 주민들과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를 다른 주민들에게 알려도 될까요? 물론 할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면.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게 뭔지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 이름은 빼주세요. 그냥 한주민이라고만 해주십시오. 김 회장은 약속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단순히 알리는 것만으론 부족했다. 할아버지께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해야 했다. 11월 25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다.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장이 깨끗한 이유. 글에는 CCTV 영상 캡처와 함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겼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501동에 사시는 80대 어르신이 6개월 이상 매일 새벽 분리수거장을 정리해왔다는 내용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댓글이 100개를 넘었다. 감동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파트의 자랑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일부 주민들은 직접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영상을 보고 싶다고 했다. 김동철은 회의실에서 영상을 상영했다. 새벽 4시에 분리수거장. 캄캄한 화면 속에서 할아버지는 혼자 쓰레기를 분류했다. 페트병 라벨을 떼어내고 스티로폼을 깨끗이 씻어냈다. 비닐봉지를 하나하나 펼쳐 제대로 대남에 넣었다. 영상을 본 주민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503동 이현주 씨는 울먹였다. 제가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리수거 대충대충 했는데. 502동 김민수 씨도 고개를 떨구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고 택배 상자 그냥 버렸는데 할아버지가 일일이 정리하셨던 거네요. 주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페트병 라벨은 꼭 떼어내고 플라스틱은 깨끗이 씻어서 버렸다. 택배 상자는 송장을 제거하고 테이프를 떼어냈다. 일주일 만에 분리수거장의 풍경이 달라졌다. 김동철은 매일 새벽 CCTV를 확인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나타났다. 하지만 정리할 쓰레기가 줄어들었다. 30분이면 끝났다. 11월 28일 새벽. 할아버지는 분리수거장에서 멈춰 섰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갔다. 김동철은 그 장면을 보며 뭉클했다. 할아버지의 헌신이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날 오후 입주자 대표회의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12월 10일 아파트 송년회에서 할아버지께 감사패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모든 주민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제대로 감사를 표합시다. 준비가 시작됐다. 감사패 문구를 정하고 기념품을 준비했다. 일부 주민들은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503동 박경희 씨는 자필 편지에 이렇게 썼다. 할아버지, 제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민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 택배 상자를 정리해 주신 분이 할아버지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분리수거 제대로 하겠습니다. 502동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라는 글씨와 함께 분리수거장을 그린 그림이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눔과 봉사에 대해 가르쳤다. 12월 5일 김 회장은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뵀다. 송년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다. 저는 그런 자리 불편합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주민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500세대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난처해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패나 상은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가 죽으면 이 집을 아파트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십시오. 김 회장은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그건 저는 자식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이 아파트가 제 마지막 집입니다. 이곳 주민들이 제 가족이에요. 제가 받은 따뜻함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김 회장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82세 노인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그 외로움을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채우셨다. 김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꼭 지키겠습니다. 12월 10일이 다가왔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는 200명이 넘는 주민이 모였다. 송년회는 예년보다 성대했다. 하지만 모두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저녁 7시 박성우 할아버지가 입장했다. 주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할아버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김 회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숨은 영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새벽 4시 분리수거장. 할아버지의 모습. 주민들은 숨죽이고 지켜봤다. 3분짜리 편집 영상이 끝나자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는 우레와 같았다. 할아버지는 무대 위에 섰다. 200명의 주민이 그를 바라봤다.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모두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다. 김 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려 하자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감사패는 사양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저 쓰레기를 조금 정리한 것뿐이에요. 한 주민이 소리쳤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10년 전 제 쓰레기를 대신 분류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작은 친절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아플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쓰레기조차 제대로 못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대신해 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민들은 숨을 죽였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거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려. 그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할아버지는 주민들을 둘러봤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자고. 큰 일은 못해도 작은 일은 할 수 있다고. 그게 제가 분리수거장에 간 이유입니다. 504호 최영숙 씨가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10년 전 할아버지 쓰레기를 정리해드린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최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였습니다. 몸이 불편했지만 남편은 매일 복도를 걸었어요. 재활 운동이라고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503호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요. 쓰레기가 현관 앞에 쌓여 있는데 분리수거도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대신 정리해드렸습니다. 남편분이. 네, 한 달 동안 그 일을 했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왜 남의 쓰레기를 치우냐고요. 그런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거요. 지금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요. 최영숙 씨의 목소리가 메어졌다. 남편은 그 후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조문 오셨던 거 기억합니다. 남편을 아냐고 물었더니 같은 층에 산다고 인사만 나눴다고 하셨죠.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할아버지를 도왔다는 거요.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았다. 장례는 눈물바다가 됐다. 김 회장도, 김동철도, 200명의 주민도 모두 울었다.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남편분께 제대로 감사도 못 드렸는데.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남편의 뜻을 이어주셨어요. 남편이 보여준 작은 친절이 할아버지를 통해 500세대로 퍼졌습니다. 이게 남편이 바랐던 세상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주민들도 함께 울었다.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사람의 선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다. 김 회장이 무대에 다시 올랐다. 할아버지, 감사패는 사양하셨지만 한 가지는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는 봉투를 꺼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입니다.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거절하시면 주민들이 서운해합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그럼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이 돈으로 아파트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사주십시오. 다른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시도록요. 주민들은 다시 박수를 쳤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웃입니다. 500세대가 함께 사는 이 아파트는 하나의 마을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씩 돕는다면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을이 될 겁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제가 새벽에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여러분도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게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송년회는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주민들은 할아버지와 사진을 찍고 악수를 나눴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께 그림을 선물했다. 젊은 엄마들은 감사 편지를 전했다.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소중히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송년회가 끝난 후 김 회장은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셨다. 현관 앞에서 할아버지가 말했다. 회장님,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께서 먼저 사랑을 주셨잖습니까?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김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돌아섰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 멈췄다. 무언가 잊은 게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할아버지 집 앞으로 갔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할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김 회장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눈물은 혼자 흘려야 할 것 같았다. 기쁨의 눈물인지 외로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82년의 삶, 10년의 혼자 사는 삶, 6개월의 묵묵한 봉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진 밤이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감사패와 성금만으로는 부족했다. 할아버지께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 혼자 사시는 82세 노인께 필요한 건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하나였다. 박성우 할아버지를 위한 지원 방안. 부회장 이선미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께서 혼자 사시잖아요. 건강은 괜찮으신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지원하면 어떨까요? 501동 대표 박철수 씨가 덧붙였다.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도 걱정입니다. 경로당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도록 권해보면 어떨까요? 김동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니 난방비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비 감면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결론은 명확했다. 할아버지를 아파트 공동체가 함께 돌보자는 것.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12월 15일 김 회장은 다시 할아버지를 찾았다. 이번엔 건강검진 안내문을 들고 왔다. 할아버지, 아파트에서 어르신 건강검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첫 대상자십니다.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께 먼저 해주세요. 할아버지, 82세면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셨잖습니까? 이제 아파트가 할아버지를 돌볼 차례입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12월 20일, 할아버지는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82세 치고는 건강한 편이었다. 다만 무릎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가 조금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특히 무거운 걸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건 피하세요.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매일 새벽 1시간씩 서서 쓰레기를 분류했는데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쉬웠다. 그 시간이 할아버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 검진 결과를 받은 김 회장은 고민에 빠졌다.
할아버지가 분리수거장 정리를 계속하시게 둘 수는 없었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작정 말릴 수도 없었다. 할아버지에게 그 일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삶의 의미였으니까. 12월 22일 입주자 대표회의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아파트 자원봉사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할아버지 혼자 하시던 일을 주민들이 함께 나눠서 하자는 취지였다. 공지가 올라가자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하루 만에 50명이 신청했다. 20대 대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분리수거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2명씩 조를 짜서 활동했다. 12월 28일 토요일 첫 번째 자원봉사가 시작됐다. 503동 대학생 김지훈 씨와 502동 주부 이연주 씨가 첫 조였다. 오전 10시 두 사람은 분리수거장에 모였다. 김지훈이 놀라며 말했다. 생각보다 깨끗한데요.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다들 달라졌어요. 그래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 했다. 두 사람은 분리수거함을 하나씩 열어봤다. 페트병은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고 플라스틱은 깨끗이 씻겨 있었다. 종이 상자는 테이프가 떼어져 있었다. 대부분 제대로 분류되어 있었다. 1시간 만에 점검이 끝났다. 잘못 버려진 쓰레기는 몇 개 되지 않았다. 이연주 씨가 감탄했다. 정말 달라졌네요. 몇 달 전만 해도 엉망이었는데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대단하네요. 두 사람은 점검 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다. 김동철은 일지를 보며 흐뭇했다. 자원봉사단이 잘 운영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걱정이 하나 있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분리수거장에 나가셨다. CCTV로 확인했다. 자원봉사단이 토요일에 점검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가셨다. 습관이 된 것 같았다. 김 회장은 다시 할아버지를 찾았다. 할아버지, 이제 자원봉사단이 있으니 편히 쉬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잖습니까?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회장님, 저는 82살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제가 정하고 싶습니다. 김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제가 새벽에 분리수거장에 가는 건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행복해서입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게 맞는 걸지도 모른다. 할아버지에게 그 시간을 빼앗는 건 오히려 잔인한 일일 수 있었다. 12월 31일 2024년의 마지막 날 할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창밖은 캄캄했다. 찬바람이 불었다. 할아버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분리수거장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할아버지는 놀랐다. 안에 누군가 있었다. 자원봉사단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10명이 넘었다. 김 회장, 입주자 대표들, 자원봉사단원들 모두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회장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할아버지 혼자 하시게 둘 수 없어서요. 저희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 회장이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매일 새벽 자원봉사단이 교대로 나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요. 2025년 1월 1일 새벽 4시 분리수거장에는 12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박성우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원들이 둥글게 섰다. 김 회장이 할아버지께 조끼를 건넸다. 할아버지께서도 자원봉사단의 명예단장님이십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조끼를 받았다. 가슴에는 500세대 행복지킴이라는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끼를 입으며 눈물을 닦았다. 김 회장이 박수를 치자 모두가 따라 쳤다. 새벽의 박수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다. 첫 번째 공동 봉사가 시작됐다.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젊은 대학생이 무거운 쓰레기를 들어주었고 주부들이 꼼꼼하게 분류를 도왔다. 할아버지는 조언자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어떤 쓰레기가 재활용 가능한지 알려주었다. 30분 만에 작업이 끝났다. 할아버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빨랐다. 김지훈 대학생이 말했다. 할아버지, 이 일이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네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렇지요. 작은 일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이현주 씨가 덧붙였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서로 인사도 안 했는데 이젠 모두가 이웃 같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아파트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를 나눴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물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아파트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1월 한 달 동안 자원봉사단은 매일 새벽 활동을 이어갔다. 평일에는 3명, 주말에는 5명이 나왔다. 할아버지는 매일 참석했다. 나이가 많아 힘들 텐데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자원봉사단원들은 할아버지의 열정에 감동했다. 하지만 1월 중순, 문제가 생겼다.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렸다. 추운 새벽 활동이 무리였던 것 같았다. 김 회장은 병문안을 갔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기침을 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쉬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며칠 쉬면 나을 겁니다. 새벽 활동은 너무 무리입니다. 낮 시간으로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새벽이 좋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세상이 깨어나기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김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할아버지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봉사 시간이 아니었다. 명상이자 기도 같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은 꼭 쉬셔야 합니다. 약속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회복했다. 다시 새벽 활동에 나왔다. 하지만 예전만큼 오래 있지는 않았다. 30분만 활동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원봉사단원들이 나머지를 마무리했다. 2월이 되자 자원봉사단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어린이 자원봉사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주말 오전 아이들과 함께 분리수거장을 점검했다. 아이들은 쓰레기 분류를 배우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502동 초등학교 3학년 박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해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민준아,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 쓰레기장이요. 맞아. 그런데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민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할아버지가 설명했다. 땅이 오염되고 공기가 나빠져. 그럼 우리가 살 곳이 없어지지.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해야 해. 그럼 제가 분리수거 잘하면 지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민준이도 지구를 지키는 영웅이야.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집에서도 분리수거를 도왔다. 부모님께 라벨을 떼어야 한다고
플라스틱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아이의 습관을 바꿨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자원봉사단원들은 할아버지께 초콜릿을 선물했다. 손편지도 함께였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편지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다. 김지훈 대학생의 편지. 할아버지, 저는 세상이 각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살면 된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롤모델입니다. 이연주 주부의 편지. 할아버지, 저는 매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집안일이 힘들다고, 육아가 힘들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82세에도 남을 위해 봉사하십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503동 박경희 씨의 편지. 할아버지, 제가 민원 넣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택배 상자를 정리해 주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반성했습니다. 앞으로 이웃을 더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82년을 살며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는 자원봉사단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이 제게 준 건 초콜릿이 아닙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원들은 박수를 쳤다. 분리수거장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2월의 찬바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2월 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할아버지가 쓰러진 것이다. 새벽 활동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주저앉았다. 함께 있던 자원봉사단원들이 급히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진단 결과는 심장 부정맥이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다.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새벽 추운 시간대 활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김 회장은 병실을 찾았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 회장이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새벽 활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회장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은 이미 500세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계속할 테니까요. 할아버지는 일주일 입원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새벽 4시에 눈을 떠도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의사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고 자원봉사단원들도 말렸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분리수거장 방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였다. 자원봉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쓸쓸히 미소 지었다. 자신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허전했다. 82년을 살며 처음으로 찾은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하루하루가 길었다. 김 회장은 할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 모습, 말수가 줄어든 모습, 할아버지가 우울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김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했다. 할아버지께 새로운 역할을 드려야 합니다. 새로운 역할이요? 네. 분리수거장 활동은 못하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에 기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들은 고민에 빠졌다. 82세의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을까? 이선미 부회장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께서 자원봉사단의 명예단장이시잖아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아버지께서 강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환경교육이나 봉사 정신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이 배울 게 많을 겁니다. 김 회장은 다음 날 할아버지를 찾았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제안했다. 할아버지는 난색을 표했다.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강의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께서는 82년의 삶이라는 최고의 교과서를 갖고 계십니다. 그 경험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고민했다. 자신이 과연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무언가 해야 했다. 그냥 집에 앉아있기엔 너무 답답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3월 첫째 주 토요일, 커뮤니티 센터에서 첫 번째 환경 교육이 열렸다. 30명의 주민이 모였다. 대부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이었다. 할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1동에 사는 박성우입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할아버지라고 외치는 아이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긴장이 풀렸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께 환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쓰레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아껴 썼거든요. 옷은 기워 입고 음식은 남기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들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풍요로워졌지만 쓰레기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아이들이 살 지구가 망가집니다. 할아버지는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재활용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운 용어는 쓰지 않았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어냈다. 1시간의 강의가 끝나자 아이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할아버지, 플라스틱은 왜 씻어야 해요? 더러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돼. 깨끗해야 다시 쓸 수 있어. 종이 상자에 테이프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테이프는 종이가 아니야. 섞이면 재활용할 때 문제가 생겨.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아이가 다가왔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봉사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착하구나. 지금부터 집에서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봉사란다. 네, 할게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웠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행복했다. 새벽 분리수거장 활동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3월 한 달 동안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강의를 했다. 참석자는 점점 늘어났다. 50명, 80명, 100명, 커뮤니티 센터가 가득 찼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환경 교육을 넘어섰다. 삶의 지혜, 이웃사랑, 봉사 정신까지 담겨 있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강의를 듣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만 생각하며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이웃을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강의는 아파트를 넘어 퍼지기 시작했다. 인근 아파트에서 초청이 들어왔다. 송파구청에서도 환경 캠페인 홍보대사를 제안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김 회장의 설득에 수락했다. 4월부터 할아버지는 한 달에 2번씩 다른 아파트를 방문했다. 환경교육 강의를 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감동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체 자원봉사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바빠졌다. 82세의 나이에 강의, 미팅, 인터뷰.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확신. 그게 할아버지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5월 어버이날, 아파트에서는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커뮤니티 센터에 500세대 주민이 모였다.
할아버지는 초대받아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인지 몰랐다. 김 회장이 무대에 올랐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아버지, 박성우 할아버지를 위한 감사의 날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이었다. 새벽 분리수거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할아버지, 자원봉사단과 함께 웃는 할아버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할아버지. 500세대 주민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다. 영상이 끝나자 아이들이 무대에 올랐다. 5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위한 노래를 불렀다. 우리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창작곡이었다. 노랫말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다. 새벽 4시 할아버지 조용히 일하시네. 우리 아파트 지키시는 따뜻한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500명의 주민도 함께 울었다. 노래가 끝나자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달려왔다. 손편지와 카네이션을 전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다. 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할아버지는 우리 500세대의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아파트를 감쌌다. 분리수거장은 이제 아파트의 자랑이 되었다. 타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견학을 왔다. 주민 주도 자원봉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김동철은 뿌듯한 마음으로 시스템을 설명했다. 처음엔 한 분의 헌신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00세대 전체의 문화가 됐습니다. 방문객들은 감탄했다. 자원봉사단 운영 매뉴얼을 요청했고, 김동철은 흔쾌히 공유했다. 박성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지역 신문에 실렸고,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인터뷰를 망설였다. 유명해지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김 회장이 설득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5월 15일, 지역 방송국 PD가 아파트를 찾았다. 할아버지를 인터뷰하고 자원봉사단 활동을 촬영했다. 방송은 5월 20일 저녁 뉴스 시간에 나갔다. 5분짜리 특집 리포트였다. 82세 노인이 6개월간 매일 새벽 분리수거장을 정리한 이야기. 그 작은 친절이 500세대 아파트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가 쇄도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자원봉사단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였다. 송파구청은 할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송파구민 상을 수여했다. 할아버지는 당혹스러웠다. 자신은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큰 관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말했다.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6월, 아파트에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박성우 장학금 제도였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장학금으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였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됐고 첫 해 수혜자는 3명이었다. 첫 번째 수혜자는 김지훈 대학생이었다. 자원봉사단 활동을 1년 넘게 이어온 그는 환경공학을 전공하며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장학금 수여식에서 김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내가 배운 것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라.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혜자는 초등학교 6학년 박민준이었다. 매주 토요일 어린이 자원봉사단 활동을 하며 친구들에게도 환경 보호를 가르쳤다. 민준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다짐했다. 할아버지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82년을 살며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다. 하지만 6월 말
할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됐다. 심장 부정맥이 재발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거부했다. 집에서 쉬겠습니다. 병원은 싫어요. 김 회장은 걱정스러웠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집에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긴급 안건을 상정했다. 할아버지를 24시간 돌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자원봉사 돌봄 체계를 만들었다. 매일 2명씩 교대로 할아버지 댁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도왔다. 식사, 청소, 병원 동행. 500세대가 한 사람을 돌봤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불편해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우릴 도우셨잖아요. 이젠 우리가 할아버지를 도울 차례입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매일 찾아오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외로웠던 10년의 시간이 이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7월 아파트에는 박성우 기념 분리수거장이라는 명판이 세워졌다. 할아버지가 처음 봉사를 시작한 분리수거장에 할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것이었다. 제막식에 500세대 주민이 모였다. 김 회장이 명판 앞에서 말했다. 이곳은 단순한 분리수거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500세대로 퍼져나간 곳입니다. 박성우 할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더 나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명판을 바라봤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 82년을 살며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쳤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분리수거장 앞은 꽃밭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만지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1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내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봤다. 82년을 살며 이런 영광을 받을 줄 몰랐다. 나는 그저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큰 의미를 부여했다. 어쩌면 세상은 작은 친절로 움직이는지도 모른다. 나는 행복하다. 이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한 10년, 특히 마지막 1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분리수거장에 불이 켜져 있었다. 자원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8월 할아버지는 다시 입원했다. 이번엔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의사는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대신 500세대 주민이 병원을 찾았다. 매일 누군가 병문안을 왔다. 꽃, 과일, 편지를 들고 할아버지는 병상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 김 회장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달라진 겁니다. 저는 그저 계기였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영웅은 아닙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8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파랗고 높았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그 하늘을 바라봤다. 82년을 살며 본 수많은 하늘. 하지만 오늘의 하늘이 가장 아름다웠다. 김 회장이 병실 문을 두드렸다. 손에는 두툼한 앨범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주민들이 만든 겁니다. 앨범을 펼치자 사진들이 가득했다. 새벽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는 할아버지, 자원봉사단과 함께 웃는 할아버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할아버지.
제막식에서 눈물 흘리는 할아버지. 지난 1년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다. 각 사진 옆에는 주민들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분리수거를 배웠어요. 민준이.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롤모델입니다. 김지훈. 할아버지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선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현주. 500개의 메시지. 500세대의 사랑. 할아버지는 앨범을 가슴에 안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김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훨씬 큽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던 제게 여러분은 가족이 되어 주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병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오가고 의료기기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병실 안은 평화로웠다. 8월 15일 광복절, 병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504호 최영숙 씨였다. 그녀는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 이걸 찾았어요. 상자를 열자 일기장이 나왔다. 최영숙 씨, 남편의 일기였다. 그녀는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다. 2014년 11월 23일, 오늘 복도에서 503호 할아버지를 봤다. 많이 힘들어 보였다. 현관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분리수거도 안 되어 있었다. 내일부터 대신 정리해드려야겠다. 우리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 할아버지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10년 전 그날 누군가 자신을 지켜봐 주었다는 것. 그 작은 친절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 최영숙 씨가 말을 이었다. 남편 일기를 더 읽어봤어요. 한 달 동안 할아버지를 도왔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행복했대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요. 남편분께 제대로 감사도 못 드렸는데.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남편의 뜻을 이어주셨어요. 남편이 할아버지께 준 작은 친절이 500세대로 퍼졌잖아요. 이게 남편이 꿈꾸던 세상입니다. 최영숙 씨는 일기장을 할아버지께 드렸다. 이걸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남편과 할아버지의 우정의 증표로요.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소중히 받았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이웃의 마음이 생생히 전해졌다. 그는 일기장을 펼쳐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그날 오후, 입주자 대표들이 병실을 찾았다.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집 기부 건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죽으면 이 집을 아파트에 기부하겠다고 했지요. 할아버지,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을 공동체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공동체 쉼터요? 김 회장이 설명했다.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여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웃사랑을 이어가는 거죠.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겁니다. 그리고 공간 이름을 박성우 사랑방으로 짓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제 이름은 빼주세요. 그냥 사랑방으로 해주십시오. 할아버지의 뜻은 알지만 주민들 모두가 원합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주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8월 20일,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의사는 가족을 부르라고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대신 500세대 주민이 가족이었다. 김 회장이 급히 주민들에게 연락했다. 1시간 만에 100명이 넘는 주민이 병원에 모였다. 복도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간호사들도 놀랐다.
이렇게 많은 가족이. 김 회장이 답했다. 네, 500세대가 모두 가족입니다. 주민들은 차례로 병실에 들어가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다. 어떤 이는 손을 잡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다. 어린이 자원봉사단 아이들도 왔다. 박민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저 꼭 할아버지처럼 착한 어른이 될게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아, 넌 이미 착한 아이야. 그 마음 잃지 말거라. 김지훈 대학생도 왔다. 그는 할아버지께 약속했다. 할아버지, 제가 환경공학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을 더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지훈아, 내가 하면 잘할 거야. 최영숙 씨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남편을 만나시면 인사 전해주세요. 할아버지께서 남편의 뜻을 잘 이어주셨다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전하겠습니다. 남편분께 고맙다고도요. 해가 저물었다. 주민들은 병실 밖 복도에서 기도했다. 종교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다. 할아버지께서 평안하시기를, 고통 없으시기를 빌었다. 밤 10시, 할아버지는 김 회장을 불렀다. 회장님,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할아버지, 제가 죽으면 장례식 크게 하지 마세요. 조촐하게 치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골은 바다에 뿌려주세요. 아내가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마지막이었습니다. 8월 21일 새벽 4시 23분. 박성우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가 매일 분리수거장에 나가던 시간이었다. 마치 마지막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것 같았다. 병실에는 김 회장과 입주자 대표들이 함께 있었다. 모두 눈물을 흘렸다. 새벽 5시, 주민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500세대의 슬픔이 퍼졌다. 아침이 되자 분리수거장 앞에 꽃이 놓이기 시작했다. 박성우 기념 분리수거장, 명판 앞은 꽃의 바다가 되었다. 주민들은 하나둘 모여 할아버지를 추모했다. 장례는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조문객은 많았다. 500세대 주민, 자원봉사단원들, 타 아파트 관계자들, 송파구청 관계자들, 3일장 내내 빈소는 조문객으로 가득했다. 김지훈 대학생은 조사를 읽었다. 박성우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작은 친절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남을 위해 봉사하신 할아버지. 그 헌신이 500세대를 변화시켰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최영숙 씨는 헌화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남편 만나셨나요? 두 분 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께서 남편과 함께 시작하신 친절의 릴레이. 우리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민준이는 편지를 읽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약속 꼭 지킬게요. 착한 어른이 될게요.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될게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8월 24일.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유골은 바다에 뿌려졌다. 인천 앞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젊은 시절 데이트했던 곳이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입주자 대표들과 자원봉사단원 10명이 함께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멈췄다. 김 회장이 유골함을 들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김 회장은 천천히 유골을 바다에 뿌렸다. 하얀 가루가 바람에 날려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사랑하는 할머니 만나셨겠죠.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은 묵념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날씨였다. 9월, 아파트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501동 503호,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 박성우 사랑방으로 재탄생한 것이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에 참여했다. 벽을 밝은 색으로 칠하고 편안한 소파를 들였다. 작은 주방에는 차와 커피를 준비했다. 9월 10일 박성우 사랑방 개소식이 열렸다.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가구 일부는 그대로 두었다. 액자 속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진도 벽에 걸었다. 할아버지가 쓰던 일기장과 최영숙 씨 남편의 일기장도 유리 케이스에 전시했다. 김 회장이 테이프를 끊으며 말했다.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박성우 할아버지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웃사랑, 우리가 이곳에서 실천하겠습니다. 개소식 후 첫 모임이 열렸다. 혼자 사는 어르신 10분이 모였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외로웠던 어르신들에게 사랑방은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503동 이현주 씨가 봉사자로 참여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을 돌볼 차례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사랑방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건강 강좌, 취미 활동, 영화 감상. 어르신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자원봉사단도 계속 활동했다. 매일 새벽 2명씩 교대로 분리수거장을 점검했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전통이었다. 자원봉사단원들은 활동할 때마다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할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할아버지께서 보고 계실 거야. 10월 송파구는 박성우 봉사상을 제정했다.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자원봉사단 전체였다. 100명의 단원이 함께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김 회장이 소감을 말했다. 이 상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박성우 할아버지의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뿐입니다. 11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영향은 계속되었다. 송파구 전역 50개 아파트에서 자원봉사단이 만들어졌다. 모두 박성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었다. 타 지역에서도 문의가 이어졌다.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단 운영 매뉴얼을 요청했다. 김동철은 매뉴얼을 무료로 공유했다. 할아버지의 정신은 모두의 것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게 사랑입니다. 12월 10일, 할아버지가 처음 감사패를 받았던 날, 아파트에서는 일주기를 앞두고 추모 행사를 열었다. 500세대 주민이 커뮤니티 센터에 모였다. 할아버지의 영상을 다시 보며 추억했다. 김 회장이 무대에 올랐다. 박성우 할아버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사랑방에서, 자원봉사단 활동에서 할아버지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김지훈 대학생이 발표했다.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환경공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대학원에 진학해 재활용 기술을 연구할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꿈꾸신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박민준이도 무대에 올랐다. 이제 중학생이 된 민준이는 당당했다. 저는 중학교에서 환경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분리수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최영숙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남편이 할아버지께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 친절이 할아버지를 움직였고 할아버지의 헌신이 500세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의 힘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주민들은 분리수거장을 찾았다. 박성우 기념 분리수거장 명판 앞에 꽃을 놓았다. 500송이의 꽃, 500세대의 사랑. 그날 밤
김 회장은 사랑방을 찾았다.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다. 액자 속 할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다. 할아버지, 잘 지내시죠?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 우리가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500세대가 하나의 가족이 됐어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김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작은 친절, 그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분리수거장에 불이 켜졌다. 자원봉사단원 2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쓰레기를 하나하나 정리했다. 페트병 라벨을 떼고, 플라스틱을 씻고, 종이상자를 접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할아버지를 느꼈다. 어딘가에서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분리수거장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왔다. 박성우 할아버지가 꿈꾸던 세상. 작은 친절이 모여 만드는 따뜻한 세상. 그 세상은 지금 여기, 이 아파트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